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그래도 그만했어요. 그렇게 쌀쌀한 일은 못 느꼈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하루 지내셨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또 내일 모레 또 주말이 겹쳤어요. 요즘에 아주 한국 사정이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더 갖는 것 같습니다. 이북에서는 미사일을 쏴대고 이 정부는 입 쳐닫고 그런 땐 또 입을 꼬맸는지 벙어리인지 말도 안 해요. 그러고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서로 그냥 쓴소리, 무는 소리, 그냥 꼬집는 소리, 찌르는 소리 막 서로가 그냥 합니다. 참.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한 60% 되시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이제 의견이신데 여론조사 보는 거 보면요. 아니 전과사범행 성남시 사건 그런 거 있어. 그다음에 무슨 조폭과 연루 문제, 형선택 쌍욕, 뭐 형을 갖다 뭐 정신병원에다 강제로 넣으려고 한 사건 뭐 이렇게 참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여당 후보로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아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래요. 윤석열이 야당 제1야당 후보하고 여론조사가 이게 사실에 이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문통정부의, 무능한 정부의 이 정부를 끌고 나가는 여러 가지 사항, 뭐, 남북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뭐, 탈원전에서 원자력에 망그러져 가는 거, 경제, 코로나, 모든 게 지금 현재 국민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그게 참나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 참 묘한 국민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 정당의 좌파에 연루돼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 참 묘한 일이에요. 묘한 일. 네. 그러는 가운데서 이 국민의힘 야당 후보로 나왔는 윤석열 후보, 뭐 윤석열 후보 정치 온다고 뭐 전에부터 떠드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만 자기 직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그냥 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 놓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12명부터 시작해서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서 떨어진 홍준표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척 원팀으로 가는 척 하다가 또 뒤로 가족을 씹고 후보를 씹고 선거 대책 기구를 씹고 참 아니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전에 나왔어 국회의원을 뭐 사선인가 해 대표도 해 당대표도 참 정말 모를 일이에요. 사람 속은 참 모른다고 그러더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옛말이 있는데 진짜 사람 속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홍준표 전략공천 요구 사실상 거부. 멀어지는 원팀 만들기인가 됐습니다. 알력다툼 수면위 부상, 홍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추천. 권영세 사무총장이죠. 권영세 불편한 기색 드러내며 반발. 윤석열 공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홍과 사전 논의한 바 없어.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는 얘기예요. 선거. 윤과 회동 역할이 있다면 도울 것 하다. 홍은 윤 측근들 향해 제밥에만 관심. 아니 누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난 홍준표 의원이 특정 인사에 대한 공천 추천을 언급하며 재보궐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공천 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20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한 조건 없는 지지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홍 의원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뒤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 수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원팀 구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의힘 전날 윤 후보와 홍 의원이 2시간 반가량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온 최 전 원장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서울 종로 대구 중남구 재보궐 공천 제안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원내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도자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전날 선대위 상임 고문직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홍 의원의 첫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을 쓰라는 것이다. 본인 사람을 쓰라는 얘기라며 이를 속값에 비유했다. 홍 의원이 윤 후보를 돕는 대신 공천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전 원장은 당내 경선에서 홍 의원을 지지했으며 이 전 구청장은 홍 의원의 대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이에 대해 홍 의원과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제안 배경에 대해 종로에 최 전 원장 같은 사람을 공천하면 깨끗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니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 선거가 된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 측근을 겨냥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다. 어떻게 후보와 한 내용을 갖고 비난하나 방자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홍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상임 고문직 수락 여부에 대해 공천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그걸 빌미로 나를 모욕하니 기가 차다고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겉으로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이들을 추천이라는 형식으로 배려한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대구시장 출마라는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 같이 보도된 것 같이 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경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나왔어요. 경선을 했어. 그래서 떨어졌어. 윤석열이가 됐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밀어낼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 출마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당내에서 또 다선도 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되어서 당선을 시키는 것이 곧 자기 정치 생명이 살고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부터 그때부터는 칩거하고 뒤로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비판적인 기사를 해왔어요. 그러다 또 참여하는 것 같다가 또 그 비판적으로 하다가 또 참여하려고 하다가 또 비판하고 이번에도 두 사람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얘기 잘 되는가 싶었는데 또 조건을 걸어. 그러니까 추천이라고 하는 거지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지금 현재 여당하고 그 거대 여당하고 대결을 해서 국민이 열망하는 정권 교체의 의무를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앞장서서 도와. 자기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떨어졌지만 홍준표가 후보 나온 것처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도우는 가운데서 어떤 보궐선거에 종로나 대구나 뭐 전국에 5군데 있잖아요. 그 보궐선거에 대해서 혹시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든가 이렇게 의뢰가 들으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서 좋지 않느냐, 뭐 최정희가 좋으면 최정희가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당내에서 협의해서 그래서 경선이 되든지 전략공천으로 해서 지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가 적극적으로 당 선거에 참여도 안 했어. 칩거하고 페이스북에만 글을 써서 비판적인 당내 후보, 상대편 후보가 아니고 당내 후보 윤석열을 갈구는 얘기만 쓰다가 느닷없이 같이 와서 상임 고문 역할을 좀 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하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움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런 일을 해라. 또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는 그건 선거 중에 선거의 그 캠프에 아주 반하는 일입니다. 그게. 선거 후보가 나오면 그쪽으로 적극적 도우면서 그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 같은 거 한두 개가 뭐 못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서 정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열망이에요, 지금. 그거가 첫째고 둘째고 셋 다 그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정권 교체 첫째지, 이게. 근데 지금 거기서 논의하는 중에 당에 돕기 위해서 논의하는 중에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옛말이 거기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가 정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해왔길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왔길래. 그러니까 당이 개팔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선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요, 이번에 처신 잘못하면요, 정치 생명 끝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정치하는 사람들만큼 수준이 더 올라가 있어요. 응? 장기판에 장기 둘째게 뒤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 훈수를 두는 사람 있잖아요. 장기판에 뒤에서 보는 사람이 더 빨리 보이고 장기판에 알이 지금 죽게 생겼는지 상대편을 잡게 생겼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와주고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옳은 거고 남들이 다 도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게 비현실적이고 자기가 적극 나가서 도우는 거는 어렵다.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정치랍니까? 정치라기는 나와서 시장판에 와서 장사라든지 사업을 해야지. 이해득실만 따지고 사업을 해야든지 장사를 해야죠. 그럼 누가 뭐래요? 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 돼요. 뭐든지 다 단답으로 될 수가 결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걸러서 그래서 보다 나은 안을 만드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여일 남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고 저렇게 전과사범이고 저렇게 문제가 많고 말 뒤집기가 많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막 퍼주는 것만 갖다 대고 이제 그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앞서고 뒤서고는 이 선거판의 여론조사 보면서 지금 모두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정권 교체하는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 같이 정권 교체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고 정권 교체를 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 우리 이 국민들에 봤을 때는 역적입니다. 역적. 아무리 실력 있고 무슨 아무리 다선해서 뭐 정치 경험이 많고 하더라도 역적입니다. 역적. 옛날 왕조 시대는 역적이 뭐냐?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 여러분들 아시죠? 참 내가 가만히 내 손바닥을 보듯이 이렇게 보면은요, 아 참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있나? 어? 이게 무슨 정치하는 하는 게 정치의 고수입니까? 응? 남들이 아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결국 가지고 있는 수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당원들의 아주 몰매를 맞을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을 바로 잡고 생각을 마음을 먹고 정권 교체하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 모두가 도와서 국민의 열망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돼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지속적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논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앞장서서 묵묵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것은 이루고 그런 걸 받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누가 뭐 지금 세상에 목을 끌어온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뭐 팔소매를 잡아 끌면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진광이었습니다.